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지금 속보가 나왔습니다. 김건희 여사, 소위 명품백이라고 하는 거, 지금 최종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물론 당연한 것이지만 또 이거 가지고도 뭐 수사 심의를 열겠다 어쩌고 하면서 얼마나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까? 또 김건희 여사가 직접 검찰에 나가서 수사를 받았는데 그걸 가지고도 뭐 특혜 수사를 줬다라고 해서 또 말이 많았습니다. 또 이원석 검찰총장이 말이죠, 결단을 못 내리고 눈치 보다가 그냥 물러났고, 그다음에 또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만은 무슨 억하심정이 있는지 검찰청으로 공개 소환을 하라 등등등등, 하여튼 간에 뭐 특혜도 없고 성역도 없고 떠들어댔습니다. 이원석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치 김건희 여사를 봐주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실제는 봐주지도 않으면서 오히려 김건희 여사한테는 가혹하리만큼 그렇게 아주 잣대를 갖다가 아주 강하게 들이대면서 오히려 봐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의 쇼를 하는 바람에, 즉 이원석 쇼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무슨 특혜를 받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받고 또 국민들을 이렇게 선전선동했는데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우여곡절을 모두 거쳐서 김건희 여사가 당당하게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김건희 여사에게 최재형이라고 하는 목사 그 호소인 이자가 뭐 명품 가방이라고 제가 얘기하는데 명품은 무슨 명품입니까? 300만 원짜리 파우치입니다. 조그만 그 파우치. 요거 하나 줬다는 것입니다. 그걸 준 과정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하고 말이죠, 백화점 가가지고서 서로 말이죠, 얘기하면서 이걸 갖다가 다 사진으로 찍어가지고서 증거로 남기고, 이거를 최재형이가 들고서 코바나 컨텐츠 당시 영부인이 있던 아크로비스타 지하로 찾아가죠. 그리고 나서는 이걸 갖다 던져놓고 나가지고서 바로 이렇게 300만 원짜리 명품을 갖다가 김건희 여사가 받았다. 그러니까 이건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갔던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은 최재형 본인이 이것은 청탁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청탁을 했다라고 하면서 나를 기소해달라고 떠들어대고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최재형도 불기소가 됐고요. 그 다음에 또 당연히 김건희 여사도 이제 불기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당연히 혐의 없는 겁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를 받지도 않았지만 이 청탁금지법 이거 해가지고서 최재형이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엮어드리려고 했는데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은 무혐의가 되는 거죠. 물론 무혐의 처벌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자, 오늘 10월 2일이죠. 명품 가방 등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은 김건희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는데요. 최재형 목사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 김승호 부장검사인데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받은 300만 원 상당의 디올백, 179만 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그리고 40만 원 상당의 양주, 이거 모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죠. 앞서 말이죠, 최재형 목사는 디올백을 건네면서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그리고 사후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송출 재개 등 사안을 청탁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디올백을 갖다 주면서 지금 김창준 연방하원의원 전 지금 살아계십니다. 이분을 갖다가 국정자문위원으로 임명해달라. 그리고 이분이 돌아가시면 국립묘지에 안장해달라. 그런 청탁을 했다는 얘기. 그리고 통일TV라고 이거를 송출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그거를 재개해달라라고 하는 청탁을 했다라고 주장했었지만 검찰은 최 목사가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서 청탁하거나 선물을 제공한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검찰은 최 목사가 건넨 이 선물들이 김 여사와의 우호적 관계 유지 또는 접견 기회를 얻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죠. 이 자체가 청탁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를 만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갖다 준 거지 이것이 청탁과는 관계없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과 최 목사가 모르는 이 사이고 윤 대통령과 최 목사는 알지도 못한다는 거죠. 김 여사와 최 목사의 개인적 친분, 이 친분도 별로 없었던 건데 대통령 되기 직전에 1월인가 뭐 이렇게 접근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또 선물 수수 경의, 그다음에 요청 내용의 일회성과 모호성, 선물과 요청 내용의 연관성, 직무 관련성에 대한 당사자들의 인식,
시간적 간격 등을 근거로 이렇게 판단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청탁금지법상 말이죠. 공직자 배우자가 공직자 직무와 관련된 금품을 수사하는 것을 금지하면서도 처벌 규정을 두지 않은 것도 무혐의 판단의 근거가 됐다. 다시 말해서 청탁금지법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그것도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을 근거로 최 목상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을 했고 윤 대통령 역시 이거에 대해서 신고 의무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원래가 이게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면 윤 대통령도 이 배우자가 받은 걸 알았으면 이걸 신고해야 된다 그런 건데 아니 지금 청탁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여사도 당연히 처벌 안 받는 거고 또 여사가 그걸 받은 것을 알았다 하더라도 신고 안 했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검찰은 뇌물 혐의 등을 윤 대통령 부부에게 이제 또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의도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의 경우 공무원 신분이 아닌 김 여사에게는 적용할 수가 없고 윤 대통령도 김 여사와 공모했다고 볼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이 좌파들이 이제 청탁금지법이 안 되면 그러면 뇌물로 뒤집어 씌워보려고 이거 뇌물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뇌물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또 김건희 여사의 알선수재 또 변호사법 위반 이런 혐의에 대해서도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 어떤 알선에 대한 관계가 없다라고 봤고요. 그다음에 알선에 대한 고의 내지 인식이 없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또 김 여사가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임명 과정에 개입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거는 최 목사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지 혐의가 없다. 그런 증거가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최재형 목사의 주거침입, 우익의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혐의 이거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최재형이가 그러니까 주거침입했다. 그다음 우익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했다. 그다음에 명예훼손을 했다. 이것도 이제 수사를 했는데 이것도 역시 모두 불기소 처분을 했고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의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을 했다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소위 명품백, 파우치라는 것과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이 전부 다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거는 말이죠. 이 최 목사라는 자가 손목시계 몰래 카메라를 가지고 들어가가지고서 여사를 찍었고 그것을 작년 11월에 서울의 소리를 통해서 폭로한 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오랫동안 이원석이가 또 이렇게 저렇게 주무르다가 결국 결론도 못 내고 갔는데 결과적으로 이번에 우리 심우정 검찰총장이 깔끔하게 결론을 냈습니다. 자, 오늘 속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건희 여사 경축입니다. 전부 다 혐의를 벗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뭐 안 되니까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알선수재다, 변호사법 위반이다, 뭐 뇌물이다 막 그냥 갔다가 막 됐는데 김건희 여사 완전히 깨끗하게 혐의를 벗었습니다. 그래서 최재형이가 말이죠. 김건희 여사를 그야말로 올가매기 위한 이 드올백 던지기 사건은 이렇게 김건희 여사의 완승으로 끝났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강실업 TV입니다. 감사합니다.